네, 다음에 74페이지 차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고. 차고는 위치가 불일치를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모르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자, 갑하고 을하고 엑스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 엑스토지 돈 주기로 약속 정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무슨 토지 관련돼서 엑스토지 약정하고 엑스토지 돈 주겠다라고 약속한 경우 있죠? 네? 그럼 엑스토지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원 그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원. 엑스토지는 퍼펙트 뭐하다? 4번에 들어가야 되겠네. 정신이 없네 내가. 여기 4번. 근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적었다? 계약서에다가 뭐로 적었다? Y토지로 적었다 이야기예요. 자, 그럼 Y토지 매매는 어떻게 될까요? Y토지 매매는 원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4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하나도 해당이 뭐요? 안 되죠. 심지어 성립도 안 돼 있고요. 이렇게 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무슨 토지는? 엑스토지는 성립했고 퍼펙트 뭐하다?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그러면 엑스토지는 뭐도 아니고요. 불성립도 아니고 뭐였고 성립한 거 맞죠? 성립 후 뭐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퍼펙트 뭐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단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갑을은 이 불일치를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XY를. 이걸 불일치를 모르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Y토지 계약 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차고 취소란 말을 쓸 수가 X토지는 퍼펙트 뭐 하기 때문에 절대 3번 들어가서 무슨 단어 쓸 수 없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이. 이 제목. 이게 5표시 뭐예요? 무효의 원칙입니다. 무슨 원칙이요?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쓸 때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갑이 무슨 토지? X토지 이렇게 서로 하기로 뭐 했는데? 약정 했는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적었다? 계약서에다가 무슨 토지로? Y토지로 적었다. 그래서 불일치를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서로 모르고 했죠. 그럼 계약서에 있는 이 Y토지를 지금 당사자들은 무슨 토지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X토지. 그러면 갑과 을은 이 X 의사와 밖에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디다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의사에 초점을 두죠. 이런 해석을 멋있게 표현한 말이 자연적 해석이라고 표현한다. 무슨 해석이요? 자연적 해석. 네. 그런데 가끔은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 갑이 마음속에서 무슨 토지 팔아야 되는데 X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말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갑이 Y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할 게 마음속은 뭔데요? X인데 말을 잘못했잖아. 그럼 을은 무슨 토지에 대해서? 저쪽에 Y토지 재산권 약정한다니까 그래 알았으면 내가 Y토지 살게 돈 줄게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많아요? 그럼 여기서 의사와 표시가 뭐 하지 않으면 여기다 초점 놓으면 안 되지. 지가 Y토지 재산권 약정했으니까 표시된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표시에 초점을 두는 해석이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용어가 튀어나왔어요? 무슨 해석과? 자연적 해석과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을 딱 떨어내기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가면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값이 뭐 가지고 시비하겠어요? 이제 109조 들고 들어오겠지. 몇 조 들고서? 타이틀 제목이 무슨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 내용 중요 부분에 뭐가 있는 때? 착오가 있는 때에는 뭐 할 수 있다? 그러나 표의자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는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착오는 중중. 107조 단독 허위 표시는 알 또는 알. 109조 착오는 중 있고 중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착오는 뭐라고요? 중 있고 중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첫 번째 중이 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그리고 중단 과실이 있으면 뭐 하지 못하니까? 취소하지 못하니까 중단 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 취소할 수 있다? 문장이 두 개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요 부분에 뭐가 있고 착오가 있으나 중단 과실이 없어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불일치를 모르고 했던 갑은 모르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알게 되면 안오 몇 조 들어오겠습니까? 109조 들고 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저 계약은 뭐요? 중 있고 중 없었다. 그러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3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착오 취소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약에 뭐가 있다고요? 주장할 거예요. 갑은 뭐라고? 요 부분에 뭐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그죠? 그리고 뭐가 없었다? 중단 과실이 뭐요? 없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정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상태에서 어디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당 땅내 뭐 해서? 취소해서 착오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둘 중 빠른 기간 내에 뭐 한다면? 실제 취소. 격지자 취소는 도달주의, 발신주의. 힌트. 모를 땐 도달주의입니다. 무슨 주의요? 대원칙이 무슨 주의? 자, 손 피세요. 청약, 승낙. 대화자, 격지자, 대화자, 격지자. 기억나세요? 약정, 청약, 대화자, 도달, 격지자, 도달, 승낙, 대화자, 도달, 격지자, 발. 대원칙이 뭐다? 도달주의. 적자만 하면 그냥 발자로 가지 마시고 대원칙이 뭐다? 도달. 도달되는 순간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면 무효가 되면 비로소 이제 무슨 단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원시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 을이 그래 네 말이 맞다 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부 다 반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쪽은 뭐라 합니까?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뭐 없었지. 또 이쪽에서는 또 뭐야? 너 중단 과실이 있었지. 전부 다 반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사람 심리가. 그럼 물어볼게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있었다 떠드는 사람, 없었다 떠드는 사람. 내가 너한테 돈을 100만 원 빌린 적이 있었다. 나는 빌려 쓴 적이 없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돈 빌린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 들어가면 누가 입증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입증 책임. 입증 책임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있었다 떠드는 누가 입증해야 되고요. 표의자 갑. 중과 실은 누가 있었다 떠드는 누가 을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다시 보세요. 중 있고 중 없어야 취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은 자기는 뭐가 없었고 뭐가 있었고 중요 부분 착오가 있었고 중과 실이 없어 떠들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은 취소를 막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계약은 퍼펙트 뭐하다. 유효한 거니까 넌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못한다 얘기하니까 입니까? 그러니까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해야 되고 있었다 떠드는 누가 갑 입증. 중대한 과실은 있었다 떠드는 누구 을. 그래서 가끔 입증 책임 가지고 장난칩니다.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한 다음에 나중에 암기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암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계속 그것만 암기하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 갖다가 외워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그러는데 선행학습해가지고 외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외워서 푸는 것만 기술적으로 잘하는 그런 친구들은 대학 가가지고 나중에 연구를 못합니다. 왜? 뭘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가면서 그 원리를 풀어가는 것이 그게 수학의 원리인데 외워서 하는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답이 없어요. 민법도 그냥 몇 개, 16개만 이해하면 돼. 몇 개요? 그러니까 매일 와가지고 일주일에 그냥 와서 그냥 2개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자. 근데 2개만이라도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지금? 이 1월 달이었으면 하나라도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몇 월 달 왔기 때문에 매주 2개라도 제대로 이해하자. 과목별로 그냥 다 하지 못하더라도 2개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와서 공부를 하면은 좀 부담이 없어서 공부가 잘 될 거야. 근데 욕심내가지고 다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못하니까 나중에 책을 아예 안 본다니까. 2개라도. 몇 개라도? 2개라도. 그럼 잘 보시면 여기서는 무슨 해석을 통해서?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착오 취소 문제가 들어오지. 무슨 해석에서는? 자연적 해석에서는 절대 무슨 문제가 없다. 착오 취소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문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야. 근데 자꾸 연습하면 되잖아요. 갑이 X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에서 효력이 생기는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적었다? Y토지. 그럼 불성립, 성립 후 1, 2, 3, 4 아니에요? 총칙의 공식은 다른 거 아니야? 불성립 반대는 성립 후 1, 2, 3, 4 아니에요? 그럼 Y토지는 뭐도 아니고 다 할게. 4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성립도 아니고 뭐다? X토지는 불성립 아니고 성립했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몇 번? 4번. 그러니까 당사자는 절대 불일치를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Y토지는 불성립이니까 어디 가서 착오 취소라면 못 쓰고 X토지는 퍼펙트 유형이니까 착오 취소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해석에서는? 자연적 해석에서는 절대 무슨 문제가 없다. 백구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해석을 통해서? X토지 팔아야 되는데 말을 잘못했지. 무슨 토지 이전 약정? Y토지 재산권 이전 약정했으니까 저쪽에서 Y토 산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계약은 뭐로 가는 거예요? 퍼펙트 유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쪽은 자꾸 뭐 가기 시비하는 거야 나중에. 착오 취소를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의 소재에서 중요 부분 착오가 인정받고 중과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입증 책임 있었다 없었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생각해. 중요 부분은 이쪽에서 있었다 하니까 누가 입증해야 되고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고 상대방 입증 책임 없지. 이쪽은 중과실 없었다 그러면 이쪽 중과실 있었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중과실은 누구? 취소를 막으려는 누구? 상대방한테 간다. 입증 책임 문제. 그죠? 그럼 여기 지금 판례가 좀 쌓였을까 안 쌓였을까? 쌓여있겠지. 그 무슨 부분 가지고?
종료 부분 가지고 있었다, 판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프린트물에서 제가 먼저 첫 번째에서 5표시 무예에서는 무슨 문제? 착오 취소 문제는 뭐 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노림수는 자연적 해석과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그러면 한 세트에 지금 몇 개가 묶여 있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라는 용어도 튀어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5표시 무예 나왔지. 무슨 무예? 5표시 무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들어간다는 거? 착오, 취소가 들어가지. 무슨 해석에서는? 자연적 해석에서는 절대 무슨 문제가 없다? 백구조, 착오 의사표시는 없다. 이 이야기가 계속 이제 모의고사 계속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세트에 벌써 용어가 벌써 여러 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자, 두 번째는 법정 해제 후 착오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무슨 해제요? 이건 무슨 소리일까?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그러면 계약은 보통 뭐예요? 계약은? 계약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통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계약 자체는 뭐하다? 유효한 상태 아닙니까? 유효한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아 근데 우리 중도금으로 안 줘. 뭘 안 줘? 그럼 중도금 안 주면 이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변제기 아니죠. 변제기 아니죠. 무슨 관계 아니야? 동생 관계 아니지. 변제기 있는 사람을 선이행 의무자. 무슨 의무자? 선이행 의무자. 중도금 안 주면 채무 불이행. 뭐에 빠져요? 채무 불이행에 들어가죠.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자, 이행지체일까요? 이행불능일까요? 이행지체. 돈 못 주는 것은 이행불능이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이행지체. 네. 그래서 뭘 문제 삼아서? 이행지체를 문제 삼아서 상당 기간 정해서 독촉을 해야 되죠. 뭐 한다고? 그것도 안 갖고 와. 그럼 무슨 해제하는 거예요? 자, 격지자 해제는 무슨 주의? 또 까먹었어. 도달주의. 무슨 주의? 도달하는 순간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거예요. 그렇고 뭐라고 그래요? 무슨 회복? 자, 원상회복 들어가고 포인트가 뭐다? 손해배상 해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배상이요? 손해배상. 무슨 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2억을 해달래.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을이? 안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을이 이게 딱 들어오니까 을이 그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계약할 때, 뭐 할 때? 내가 중이 있었고 중이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중요 부분에 내가 뭐가 있고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기 때문에 나 뭐 하고 싶다. 네, 착오로 이어서 뭐 하고 싶다. 자, 이때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없다는 말하고 있다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죠. 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소할 수 없으면 그대로 뭐예요? 손해배상을 뭐 해야 된다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근데 만약에 뭐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착오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3년, 10년? 따당 땅이니까 뭐예요? 계약한 날부터 몇 년? 10년. 안 날로부터? 3년. 그러면 둘 중 빠른 기간 내에 뭐 할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되지 않아요? 격지자 취소는 무슨 주의? 자식기 대판에. 대원칙이 뭐다? 도달이야, 도달. 특별한 경우에만 발신이야. 근데 벌써부터 예외적인 건 먼저 외운 사람들은 나중에 이 교정이 안 돼. 보세요. 도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뭐야?
A점 때 계약한 것을 B점 때 취소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야? 처음부터 뭐야? 그 소급해서 무효가 될 거 아니에요. 무효가 되면 뭐 해달라고 그래? 그래, 무슨 이득? 그럼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내가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원할까? 이걸 원할까? 이걸 원하겠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없다 원하겠지. 그래서 법원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한다? 있다 없다? 있다. 뭐 할 수 있다? 법정 해제가 들어왔을 때 손해배상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 손해배상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의 태도? 판례의 태도다. 그런 얘기야. 벌써 여기서 여러분들은 벌써 봤어. 뭘 봤을까? 유효를 전제로 한 해제, 법정 해제 효과는 여기 무슨 해볼까? 무슨 배상이 있다? 그러면 취소 효과는 뭘까? 여기서 끝이야. 취소는 계약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능, 미피피, 사고 항박은 전부 다 계약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들 아니요. 근데 해제는 뭐야? 계약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 퍼펙트 유효한데 안 줬을 때 이거 했을 때 쓰는 용어가 뭐다? 해제. 그러니까 해제는 뭘 전제로 쓰는 거예요? 유효를 전제로 해서 끝내는 게 뭐고? 취소는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상태에 있거나 미성년 상태, 착오 상태, 사기 상태, 강박 상태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해제가 들어오더라도 법정 해제가 들어오더라도 그 손해배상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뭐가 있으면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내겠어요? 법정 해제가 먼저 들어오면 네? 계약은 이미 소급적으로 소멸했으므로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더라도 법정 해제가 들어오더라도 뭐가 있으면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착오의 유형이 있습니다. 표시상 착오. 무슨 착오? 그럼 뭐 적을 것을 갖다가 네, 이렇게 1000제곱미터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이걸 잘못 적을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10,000제곱미터로 적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잘못 기재하는 게 뭐다? 표시의 착오예요. 두 번째는 뭐라? 내용의 착오 있죠?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 자,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가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근데 이걸 달러면 다 같은 달러인 줄 알고 계약하는 경우도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 한 평하고 네, 한 제곱미터가 단위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같은 줄 알고 계약하면 뭘 잘못한다?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 이 이야기야.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있습니다. 갑에 말을 듣고 뭘 듣고? 말 듣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갑에 쓴 편지를 들고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을. 자, 말을 듣고 전달해야 되는데 갑이 말한 것은 가서 96만 원이다라고 했는데 가서 말을 잘못했습니다. 병한테 69만 원이라고 합디다. 말 잘못 전달했죠? 자, 병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병투한테 전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전달했죠? 그럼 어느 게 착오입니까? 말 듣고 잘못 전달한 것이 착오입니까? 편지 들고 잘못 전달한 게 착오입니까? 선택하세요. 아니, 어느 게 착오요?
말 듣고 잘못 전달한 경우가 착오가 되겠죠. 그죠? 편지 잘못 전달한 경우는 이건 뭐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죠. 의사표시가 뭐가 되지 않았다. 의사표시 뭐다? 부도달 문제로 다룬다. 그래서 말을 듣고 전달하는 이런 사람을 표시기관이라고 합니다. 무슨 기관이요? 편지 들고 가면 이건 말 그대로 뭐예요? 전달기관. 무슨 기관? 질문할게요. 집배원은 무슨 기관입니까? 하나만 얘기하니까 맨날 시험 문제 내면 틀리잖아. 말 짧게 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집배원은 무슨 기관이 아니고 표시기관이 아니고 전달기관이다. 그러니까 집배원이 잘못 주소에다 갖다 주면 그건 뭐가 아니고 착오가 아니고 뭐다? 의사표시 부도달. 말 듣고 전달하느냐 편지 들고 전달하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달기관의 반대말은 무슨 기관? 표시기관. 그러니까 표시기관의 착오는 착오의 문제로 다루죠. 말 듣고 잘못 전달, 편지 들고 잘못 전달하면 되겠죠. 편지 들고 잘못 전달하면 그건 뭐가 아니에요? 착오가 아니지. 부도달이지. 근데 말 듣고 잘못 전달하면 어떻게 돼? 착오지. 그러니까 말 듣고 전하는 사람은 뭐라 한다? 말 짧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달기관이 아니고 뭐다? 표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전달기관과 표시기관을 하고 싶으면 벽에다가 딱 붙이는 거야. 전달기관 반대와 살펴 표시는 딱 붙여놓고 틈틈이 보세요. 그러면 그 용어가 자꾸 눈에 눈두덩 찍으면서 내게 될 거 아니에요. 왜? 익숙해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걸려요. 근데 여러분은 무슨 욕심쟁이거든. 뭐든지 그냥 한 방에 다 하려고 그러잖아. 지금까지 한 방에 된 게 뭐가 있어요? 맨날 욕심만 냈지. 아니 이게 사랑은 원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되지 않아요. 차근차근 뭐 한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법률의 착오입니다. 무슨 착오요? 요거는 이제 양도소득세 얘기입니다. 무슨 소득세요? 양도소득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믿고 계약하는 경우. 그러니까 법률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단 과실이 없다면 뭐 할 수 있다? 취소 가능성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빨리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착오의 색깔 들어가 있는. 무슨 착오요? 자,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 토지를 사러 갑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삽니다. 그러면 네 토지가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동기를 표시할까 안 할까? 표시하면 안 팔 거 아니에요. 숨기고 사겠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토지에는 지하철역이 안 들어서 엉뚱한 것에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약 당시 표시되지 않는 동기를 문제 삼아서 지금 현 시점에서 표시되지 않은 동기를 문제 삼아서 착오 취소란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표시되는 동기는 문제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 무슨 문제가 아니다? 착오가 아닙니다. 연습하세요. 표시되지 않는 동기 가지고는 무슨 문제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표시를 뭐 했으면 동기를 표시했으면 착오 문제로 다루도 관계없죠. 그래서 동기사는 키워드가 뭐다? 표시. 좋습니다. 그래놓고 책자 한번 가볼게요. 네, 75쪽 가보겠습니다. 몇 쪽이요? 네, 75쪽에 동기의 착오 체킹하시면 됩니다. 표의자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위의 착오가 있는 경우 땅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토지를 매수했는데 실제로는 땅값이 떨어진 경우이거나
토지를 매수했는데 법령상 제한. 자, 거기 키워드가 있네. 법령상 제한. 가로 묶으세요.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살 수 없게 된 경우이다. 동계착오는 의사표시에 불일치는 없으므로 법률행위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효과 의사를 결정하는 동기에 진실과 어긋남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무슨 문제가 아니라는 걸까요?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 동계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 기억 판례는 원칙적으로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았을 때 하나여 의사표시 내용에 착오가 되어 취소했다고 한다. 다만 동기가 뭐가 되고 표시되고 충분하고 당사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 삼기라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한다. 자, 이 긴 문장을 짧게 줄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쓰세요. 표시 충분 네 글자. 밑에 합의 분류. 표시 충분 합의 분류.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표시 충분 합의 분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법령상 제한을 드리겠네요. 무슨 제한이요? 네. 이 법령상 제한은 공법상 제한을 얘기합니다. 무슨 제한이요? 부동산 공법상 제한을 모르고 살 수도 있죠. 그러면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다. 그러니까 토지 사놓고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 했지만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은 당연히 뭐 하고 싶겠어요? 토지 매매 계약을 뭐 하고 싶겠어요? 취소해서 다시 부당 돌려받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판사 입장에서는 뭐 하겠어요? 취소하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지요. 끝난 거지 뭐. 그래서 법원 갔더니 법령상 제한은 자, 동기착오이다. 동기에 뭐라고요? 착오이다. 그러면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 계약 당시 동기를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착오 아니다. 그런 뜻 똑같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제한이 있을 때는 뭐 가지고 3번 가서 무슨 취소?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 태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를 뭐 하기 전부터 사기 전에 자기가 무슨 목적이 있으면 법령상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 거예요. 있겠죠? 그러면 계약은 뭐로 간다는 걸까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계약 자체는 뭐로 간다? 그럼 유효한 얘기예요. 유효하다 이야기예요. 뭐 하다고요? 자, 근데 판례는 이렇게 갑니다.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을 때 착오 취소란 말을 쓸 수가 없고 계약 자체는 뭐하고? 유효로 가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매도인의 무슨 책임이요?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자, 전형, 비전형의 문제입니까? 약, 낙성, 요물의 문제입니까? 쌍무, 편무의 문제입니까? 출연, 유상, 무상의 문제입니까? 전형, 비전형에서 담보 책임이 나옵니까? 약정, 낙성, 요물계에서 나옵니까? 쌍무, 편무에서 나옵니까? 유상, 무상에서 나옵니까? 찍으세요, 빨리. 뭐, 알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찍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하세요. 그러면 이게 전형, 낙성, 쌍무, 유상, 넷 중 하나입니다. 고르세요. 찍어. 아무나 찍어. 시간 없어. 찍으세요. 쌍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찍는다니까. 시험에 모르면 빨리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 다 가. 그게 10초, 20초, 30초. 그게 시간이 막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 50분, 100분 딱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못 찍어. 덜덜덜 떨고. 선택 장애. 그럼 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다가 어디 멈춘 데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굴르는 걸 가져가든지. 주사위를 가지고 와. 이렇게 던져. 가서. 에? 뭘까 이게? 정답은 유상, 무상의 차이. 출출. 뭐라고요? 매수인은 출연. 돈 들어왔죠. 매도인은 재산권하고 물건이 들어가지. 재산 물건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인의 출연은 퍼펙트한데 매도인의 출연에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당연히 가서 따질 거 아니에요. 난 돈 제대로 출연했는데 넌 왜 권리나 물건에 따질 거 아니에요. 그 제목이 뭐다? 담보책임. 쌍무는 동시이행 위험부담 이야기고. 뭐라고요? 쌍무에서 동시이행하고 위험부담 이야기가 나와요. 쌍무계약의 동시이행은 채불의 이행지체랑 한 세트고,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은 채무불이행의 이행불능하고 한 세트야. 한 세트로 노는 거야. 세트로 항상 용어를 연결하세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게 나중에 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출출의 문제가 뭐예요? 나는 퍼펙트한데 너는 왜 이상하냐 따질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책임? 그러면 권리하고 물건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뭐하고 뭐? 그럼 담보 책임은 두 가지야. 무슨 하자가 있고 권리에 흠이 있거나 무슨 흠이 있거나 물건에 흠이 있거나 가지고 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또 나왔어. 그럼 법령상 제한은 권리 하자일까 물건 하자일까? 계속 찍어야 돼. 찍으세요. 무슨 하자? 네, 무슨 하자가 아니고. 근데 이것처럼 느껴져, 그죠? 근데 판례는 이거래. 무슨 하자라고? 물건 하자다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키워드가 거기 법령상 제한 있죠. 무슨 제한이요? 법령상 제한은 무슨 차고? 동기 차고이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 말은 결국은 표시를 안 했으니까 차고 취소할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됐죠? 그러면 그걸 끝내지 말고 그러면 계약은 뭐 한 거다? 퍼펙트 유효했을 때 그러면 맨 끝에 출출 문제로 가서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으로 가가지고 논다. 권리 하자다, 물건 하자다. 물건 하자가 아니고 물건 하자다. 네? 권리 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 물건 하자로 논다는 것이 판례 태도. 그래서 76쪽 가시면 판례 두 번째 거 나오죠? 무슨 제한? 그러니까 그 판례 보고서 어떤 뭐 법령상 제한은 동기에 차고 동기에 차고 동기에 차고 동기에 차고 그렇게 외워봐야 뭐 몇 시간이 가겠어요.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다. 동기에 차고이다. 맞죠? 표시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차고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계약은 뭐로 가고 퍼펙트 유로 가서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 마지막 단계 출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래서 뭐예요? 얼핏 보니까 뭐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권리 하자가 아니고 뭐다? 물건 하자로 다룬다는 것이 어디의 태도? 판례 태도. 그럼 이걸 한 세트 묶어 드릴게요. 78쪽 가보세요. 심화에 가시면 2번 있죠. 지적 부족 있죠. 다른 말로 면적 부족. 무슨 부족? 그러면 토지를 샀는데 값도 안 오르고 짜증나 죽겠어.
근데 해보니까 또 면적이 다소 부족하네. 면적이 뭐하다고? 그러면 요거 요때다 싶어가지고 요게 면적이 부족하니까 중요 부분에 뭐가 있는 거다? 착오가 있는 거다. 따라서는 이 계약을 뭐하고 싶다?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 면적이 부족할 때는 중요 부분에 뭐다?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갈 거 아닙니까? 안 돼요. 그럼 계약 자체는 뭐로 간다? 퍼펙트 뭐로 간다? 유효로 간다 이야기죠. 그 면적 부족 관련돼서는 뭐가 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디로 가는 거야? 무슨 책임?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으로 들어가겠죠. 자, 권리하자일까요? 물건하자일까요?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눈치가 빠르면 맞출 수 있을 텐데 빨리 찍으세요. 네? 아, 눈치가 빨라야지. 여기가 뭐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따르지 말고 잘 보라고 어떻게 찍는 거. 무슨 하자가 아니고. 무슨 부족은? 그러면 착오하고 다시 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또 연결되는 용어잖아요. 담보 책임은 계약 자체는 뭐로 가고 퍼펙트 뭐로 가고 유로 가서 쓰는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착오와 관련돼서 용어들을 이렇게 딱 묶어보면은 시험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 툭 하면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아니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거 가지고 시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고 화가적타 가지고 시비할 거 별로 없어요. 짜고 하는 거 혼자 하는 것도 별로 없어. 사기도 주로 사람들은 툭 하면 들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착오에 착오.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있어요. 면적 부족. 착오 돼요 안 돼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수 부족이야. 그럼 계약 자체는 뭐로 가고? 마지막에 출출의 문제 가지고 와서 나는 돈을 다 줬는데 면적이 부족하니까 그것만큼 돈을 돌려 받아야 되겠지. 예? 그래서 모르고 산 사람은 면적 부족은 대금 뭐예요? 감액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목이 뭐다?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럼 저것이 무슨 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예요? 권리하자지. 그럼 또 물건 하자 대표가 뭐예요?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샀을 때는 착오 취소 문제가 아니고 유효한데 담보 책임 가서 무슨 하자가 아니고 그 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을까요? 경락받았을 때, 뭐 받았을 때? 경락받았을 때 경락인이 물건 하자 가지고 담보 책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왜? 경락받는 사람은 임장활동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단, 물건을 샀는데 권리 하자에 문제가 있으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경락받았는데 권리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경매 시 무슨 하자 가지고는? 그럼 경매도 퍼펙트 유효가 돼야 되지만이 담보 책임 들어가죠. 경매 자체가 만약에 무효이면 담보 책임은 없는 거예요.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항상 퍼펙트 유효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경매가 문제가 없는데 물건 하자 가지고는 공격할 수 없지만은 무슨 하자 가지고는 공격할 수 있죠. 경락을 받았는데 법령상 제한 때문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지. 왜? 법령상 제한은 무슨 하자이기 때문에. 경락을 받았는데 면적이 부족합니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물건 아니고 무슨 하자니까? 권리 하자니까. 그래서 무슨 책임하고?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하고도 살살살살 뭐하고 있어요?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판례 꼭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79페이지 가셔서 중과실을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토지상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뭐하지 않았다. 무슨 과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무슨 과실이야? 중대한 과실이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게 되면 아무리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어도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퍼펙트 유효하다는 뜻. 근데 두 번째 거,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해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해서 뭘 일으켰다? 그러면 그 점포가 그 점포인지 아닌지는 매수인이 확인할 사항이 아니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해주는 문제지 매수인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뭐 하지 않았다 해서 확인하지 않았다 해서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그러면 그 계약은 이쪽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이 취소하게 되면 손해가 나면요, 그 중개업자한테 손해배상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첫 번째 것은 중개업자 스스로 계약했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중개업자 통해서 할 때는 확인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개업자지 매수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과실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판례도 있다는 거고요. 자, 넘기시고요. 80페이지 가셔서 3번에 1번 꼭 좀 기억해 두세요. 타이틀 제목이 뭐예요? 취소와 해지 경합. 파란 글씨만 읽으세요. 뭐라고 됐어요?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에서 위 계약 매매 전체 무효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만약에 취소를 할 수 없으면 뭐요? 손해배상 해줘야 될 문제고, 취소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 했던 거 아니야? 어느 거? 이거. 무슨 해제가 있어도 법정 해제 후 착오 취소 있다. 됐어요? 네, 착오 가지고 많은 것들이 붙어 있으니까 연결하세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